이 시간은 미국의 정치 이야기 코너입니다. 이제 카멜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의 대선 패배 인정 연설도 끝이 났습니다. 대선은 이렇게 해서 오랜 기간 대장정에 막을 내렸는데요. 지난 11개월 동안 아시안 아메리칸 유권자연맹 테렌스 박 대표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대선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참 오랜 기간 수고가 많으셨죠. 오늘을 끝으로 미국의 대선 소식은 마무리하고요. 저희들은 또 다른 포맷의 미국의 정치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아시안 아메리칸 유권자연맹 테렌스 박 대표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이번 대선 소식 마무리해 주시죠. 네, 미국의 대선은 오늘로서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해리스 후보보다 69명의 선거 인단표를 더 받고, 즉 295명의 선거 인단표를 현재 확보하면서 트럼프 후보가 명실공히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승리를 더욱 확실히 굳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6일 새벽 오전 2시 30분 자택에 있는 플로리다 팜비치에서 승리의 연설을 통해서 오늘 밤 우리는 역사를 만들었다며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살려주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 나와 여러분은 안다며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 47대 대통령으로 당선시켜주신 하나님과 여러분께 영광을 돌림하고 밝히면서 미국의 황금 시대를 열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번 선거를 통해서 공화당이 다시 상원 다수상이 됐고 하원 다수상 지위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미국은 이제 전례 없는 강력한 권한을 쥐게 되었다면서 행정부에 이어 의회 권력도 차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직 미 하원 의원의 다수당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의원석 총 435명 중에 218명의 의원이 다수당으로 인정이 되는데 지난 의회에 220명의 공화당 하원 의원들이 재선된다고 가정한다면 공화당이 하원 의원도 다수당으로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당선자는 미 상원의원, 하원의원의 장악과 더불어서 대보호법을 6대3으로 장악하면서 그의 정책은 걸림돌 없이 파수 지세로 몰고 나갈 수 있다는 그 기반을 갖추게 됐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는 우리는 미국을 다시 안전하고 강하고 번영하고 자유롭게 만들 것이라며 내가 미국에게 국민에게 약속한 모든 것들을 지키는 것을 그 누구도 막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제는 4년간의 분열을 뒤로하고 단결할 시간이라고 말하면서 미국 우선주의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미국을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 우리는 적어도 당분간은 우리나라를 위해서 국익을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들을 하고야 말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국경을 굳게 문 닫고 사람들이 미국에 올 수는 있지만 반드시 합법적인 방식으로 오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 선거인단 93명이 있는 7대 경합주에서 해리스를 크게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 대선 조 바이든 당시 민주당 후보와 붙었을 때 조지아주는 박빙 중에서도 초박빙 지역이었습니다. 당시 트럼프와 바이든의 교차는 약 12,000여 표로 바이든이 신승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선거 결과에 불복해서 트럼프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던 지였습니다. 트럼프가 이번에 승리한 것을 로이터 통신은 조지아가 지난 2020년 대선과 비교해 결과가 달라진 그 유일한 지역이라고, 즉 다시 말하면은 보수적으로 전향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경합주 중 선거인단 수가 19명으로 가장 많아서 핵심 승부처로 꼽히는 그 펜실베니아주도 트럼프가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러스트벨트, 즉 제조업 쇠락 지역의 최대 격전지인 펜실베이니아주, 그리고 진보 성향의 블루월 민주당 지지 지역으로 분리되었지만 펜실베이니아주에서 트럼프가 이긴 것입니다. 조 바이든의 4년 동안의 행정부의 정치를 거치면서 고물가 등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낙후되자 이 지역의 노동자들이 불만을 갖고 그 불만이 누적돼서 바이든 정부를 이번 대선에 심판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어 경합주인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펜실베이니아 승리는 트럼프 캠프가 기대했던 승리 공식이었습니다. 미국 대선을 주별로 뽑힌 538명의 선거인단 중 과반수인 270명이 매직 넘버로 되고 확정되면 승리하는데, 공화당이 사실상 텃밭에서 219명을 확보한 상태에서 이들 3개 주의 선거인단을 합하면 51명이 되는데, 그거를 219명과 합치면 딱 27명이 되기 때문에 그 매직 넘버가 270명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경합주에서 다 이긴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렇게 대선에서 트럼프 득표율이 대부분 지역에서 4년 전것보다 높아졌고, 이 대선에 높아진 그 이유가 경제의 안정과 이 미국의 그 번영에 대한 마음의 그 유권자들이 보수적으로 전향이 되고 있다는 그러한 분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선에 패한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은 어제 자신이 졸업한 흑인 대학교인 하워드 유니버시티, 하워드 대학교에서 패배 인정을 연설했습니다.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면서 트럼프 당선자에게 축하 전화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의 투쟁은 여기서 결국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며, 그 이유는 우리 모두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이 불타는 사랑을 그 누구도 막을 길이 없을 것이라며, 계속해서 낙태에 관하여, 엄격한 총기 규제를 위하여, 이민의 개방을 위하여, 평등한 교육과 삶의 질을 위하여 함께 싸워나가자며 역설했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기에, 우리 나라를, 우리 미국을 사랑하기에 이 꿈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차기를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해리스 후보의 패배 인정 연설을 끝으로 대단원의 미 대선의 막은 내리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방향으로 윤리와 도덕에 앞서 경제와 치안, 즉 나라가 안전한 가운데 번영을 택하는 실리주의의 시대를 택하면서 47대 대통령 당선자 도널드 트럼프의 슬로건인 Make America Great Again, 위대한 미국의 재건이라는 기치 아래 바야흐로 새로운 트럼프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